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구독자님, 즐거운 날 되시기를 바라면서 전화를 받을 때마다 여러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상을 딱 하나만 보지 마시고 2개, 3개, 4개, 연계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의 것, 아니면 최근의 것 하나만 보십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전화를 걸어보자. 이러고 전화를 주십니다. 전화번호가 있는 것이 흠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전화번호로 먼저 전화를 걸기 이전에 권영우가 여러분께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전화의 내용이 촉매. 바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죠. 촉매 효율 저하. 자, 이 내용을 정비사님으로부터 통보를 받죠. 촉매 효율이 나쁘다고 하니까 당연히 촉매도 바꾼다. 그리고 촉매 앞에 있는 센서 1, 촉매 뒤에 있는 센서 2 이것을 바꾸자고 한다. 그런데 자동차 값은 얼마 안 가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 오늘 또 저 멀리 쪽에서 오셨다 가신 분이 계십니다. 사업소라고 하죠. 센터 480만원을 부르더라. 자신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 없는 정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고민 끝에 영상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니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냉각수를 해봤어요. 밑에 코크를 열고 빼고 증류수를 넣고 작업을 해보니까 지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운행을 했더니 또다시 켜지더라. 그래서 직접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른 것은 또 문제가 없는지 봐야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아주 멀리서 새벽같이 출발해서 오셔서 가신 지가 몇 시간 안 됐습니다. 지금도 운행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시간에는 거의 도착하셨을 것 같은 전화를 좀 드려볼까 하다가 노인분이라 야간에 운전 중에 전화벨이 울리면 받다가 혹시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서 아직 전화는 안 드려봤습니다. 여러분께서 고민하는 거, 혼돈되는 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진단을 할 때 앞에 있는 거 P0420, P0430, P2096, P2098 이 숫자를 알려주고 촉매 효율 저하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앞에 있는 숫자는 무시하고 촉매 효율 저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촉매를 교환합니다. 이렇게 교환하면 됩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뭘 고쳐야 됩니까? 산소 센서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죠? 경차급만 해도 150만원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200에서 웃돌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는 400에서 500만원을 합니다. 나는 이 자동차 중고로 샀는데 400만원 쓴다는 게 아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다고 차를 버리자니 그렇고 또 뭐 10만 킬로 탔는데 5만 킬로 탔는데 200만원 주고 고쳐야 돼? 여기다가 센서 정비를 해야 돼요. 비용 얼마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은 어떤 데서 딜레마에 빠지는가? 가격 5천만원짜리 자동차에다가 들어갈 촉매가 500만원짜리라고 해요. 근데 500만원짜리를 단 10원에 바꿔준다고 해도 단돈 10원에 바꿔준다고 해도 바꾸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헛돈입니다. 10원 500만원짜리를 100만원짜리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와 싸구나 해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즉 필요 없는 100만원 필요 없는 10원도 아깝다. 여러분들이 쓰지도 않아야 할 10원을 쓴다는 것은 낭비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부담돼서 정비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망설이지 마시고요. 진단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진단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헛돈 쓰는 정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촉매 바꿀 이유 없다부터 시작을 해서 촉매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혼돈되는 거예요. 왜? 15분짜리 영상을 보다 보면 여기서 하나 나오고 앞에 있던 거 잊어버리고 뒤에 가니까 뭐야? 내가 뭘 들은 거야? 1번 냉각수를 손대라. 촉매라는 게 뭔 냉각수 이렇게 되는 거고요. 2번 오일을 잘 맞춰라. 아니 오일이야 잘 갈아주고 있는데 뭐. 3번 플러그. 플러그도 떼지면 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냉각수를 교환해야 되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냉각수를 바꿔주면 50대 50의 비율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의 기후에 맞춰라. 그 얘기예요. 내가 사는 지역, 제가 여기 있는 곳은 경기도 화성이에요. 여기에서는 한겨울에 마이너스 17도씨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50대 50은 마이너스 37도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37도의 냉각수를 가지고 마이너스 17도 되는 지역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이 냉각수의 비중은 마이너스 17도 지역에서는 필요 없는 두꺼운 옷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옷이라니 냉각수에서 왜 갑자기 옷으로 가? 사람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체온을 보죠. 체온이 얼마예요? 36.5도씨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37도씨가 됐어요. 그러면 왜 올라갔을까요? 그 사람이 무슨 질병을 가져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옷을 필요 없이 많이 껴입으면 또 술이 들어가서 열을 내면 나는 술도 안 먹는데 한다면 왜 뜨거워지겠어요? 사람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머리, 목, 몸통, 다리, 팔 여기서 측정한 온도가 37도씨, 손발 여기서 측정했더니 37도씨, 발에서 찍었더니 37도씨 이렇게 나오면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36.5도가 37도 나왔다는데 0.5도나 높은데 왜 건강하냐? 전체의 체온이 37도면 건강한 거예요. 피가 그만큼 잘 돈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심장이 뛰는 거죠. 맥박. BPM이라고 부릅니다. 브로드 퍼 미니츠. 1분당 맥박수가 몇 번이냐? 저 같은 경우는 65 BPM이 나옵니다. 근데 피가 뜨거운 사람들은 이 65가 70, 80, 90 올라갑니다. 심장이 많이 뛰니까 피가 잘 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37도가 골고루 측정이 될 때 얘기해요. 머리를 쟀더니 37도씨가 나왔어요. 이 몸통을 측정했어요. 여기저기서 가슴도 재고 팔도 재고 뭐 재봤어요. 여기 봤더니 36.5도씨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발 쪽에서 측정했어요. 여기를 봤더니 35도씨가 됐어요. 이분은 혈액순환이 골고루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발이 차갑다는 뜻이에요. 손도 차갑다는 뜻이에요. 머리만 뜨겁다는 거예요. 머리만. 심장에서 뿡 짜주는 통에 얼굴로 피가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얼굴이 불구스름하게 술 취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분은 언제든지 절도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이 차갑고 손이 차가우니까 손발 쪽으로 피가 잘 가도록 분산시키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곧 뇌출혈 이런 거 생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에서요. 냉각수 정비를 하면 지역,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의 겨울 온도 이것을 봐서 여기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하라. 그 다음에 pH를 맞춰라. 이거예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50대 50으로 섞어서 물을 넣는다. 아니면 물을 좀 더 넣어서 60대 40으로 비중을 섞는다. 또는 70대 30으로 섞는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사는 지역의 겨울 거기에 맞는 비중
그때 pH 값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맞추든지 간에 pH는 산성, 중성, 알칼리.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아낀다고 뭐랍니까? 이걸 넣습니다. 증류수를 구입해서 냉각수를 넣는 거예요. 증류수는요, 순수한 물일망정 중성이기 때문에 유동성, 잘 흘러가는 성질이 느려요. 그러면 유동성이 좋은 거는 산성이냐 알칼리냐? 알칼리 쪽입니다. 알칼리 쪽으로 가야 유동성이 좋습니다. 즉 시린더 주변에서 발생하는 열을 빨리빨리 빼앗아 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빼앗아 온 열을 가진 냉각수가 어디로 가냐? 라디에이터로 가는 거예요. 라디에이터로 가서 냉각을 시켜서 다시 엔진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증류수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물질 들어가지 말라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증류수에다가 플러스 pH 조절제를 넣어서 알칼리 쪽으로 만들어주라. 그러니까 증류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수돗물 플러스 pH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한 마리에 얼마나 가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P0420 P0430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또 하나 P2096 P2098 뱅크1 뱅크2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뱅크2 뱅크1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산소 센서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산소 센서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한다. 이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주면 이런 경고등도 안 생기고 이런 경고등도 안 생기고 아래쪽으로 가는 경고등도 안 생기고 역시 여기도 안 생깁니다. 곧 P0420, 0430, 2096, 2098 아무것도 안 생긴다. 그런데 여기입니다. 이 기준선에서 놀아야 될 피드백이 여기서 놀고 있다. 이러면 P0420이나 P0430이 뜬다. 피드백을 봤더니 기준선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P2096, P2098이 뜨는 거예요. 뱅크 1 쪽에서 이거, 뱅크 2는 이거란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이거? 모두가 다 촉매 효율 저하다 이 말이에요. 촉매 효율 저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농후로 나온다는 촉매 효율, 2096은 희박으로 나온다는 촉매 효율. 보세요. 여기서는 연료를 더 넣어주려고 애를 써요. ECU가. 계속 연료를 더 넣어주는 거예요. 연비 불량. 여기서는 연료가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연료를 빼는 거예요. 연료를 줄여주는데도 계속 농으로 나와요. 여기 때와 이때의 연비가 어디가 더 나쁘겠는가? 이때가 훨씬 더 나빠요. 여기는 연료를 빼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엔진 공연비 희박이라는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공연비 희박은 엔진 온도가 상승한다. 엔진 온도가 상승한다. 이렇게 뜨는 자동차는 냉각수 온도와 엔진 오일 온도를 봤을 때 엔진 오일 온도가 높아져요. 엔진 오일 온도가 있어? 왜 있어요? 없는 차도 있기는 있죠. 진단하다 보면 엔진 오일 온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엔진 오일 온도 값이 냉각수 온도보다 높아진 자동차들이 있다. 그런 자동차들은 공연비 희박이다. 곧 공연비 희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갔고 또 그때 노킹도 발생하고 엔진 소음도 커지고 엔진 오일 소모도 빨라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에 올렸던 영상에서는 기준선 아래에서 피드백을 할 때는 P2096, P2098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통합 버전으로 여기에서 피드백을 하는 거 P0420과 P0430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산소 파일이라고 했을 때 정상인 자동차는 기준선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하는데 기준선 위에서 놓을 때는 이렇게, 기준선 아래에서 놓을 때는 이거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여러분이 혼돈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또다시 방송을 촬영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RPM이 적절하다. 여기서는 RPM이 부족하다. 이거 샵 301번 영상에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직 이 영상을 안 보셨다면 샵 302번 영상을 통해서 하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촉매 효율 저하, 촉매 효율 저하, 또 촉매 효율 저하, 촉매 효율 저하.
그럼 이것도 촉매 바꾸고 이것도 촉매 바꾼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보입니까? 구멍 뚫린 거 보이죠? 이쪽으로 베이케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촉매를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단면을 그렸어요. 여기에 S1이 있다. 베이케스가 들어오니까 베이케스가 나가는 곳에 S2가 있다. 여기에 이런 덩어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덩어리가 동그랗게 있어서 벌집이 잔뜩 뚫려 있는 덩어리가 여기 있고 여기도 덩어리가 있다. 이쪽으로 들어온 배기가스 중에 덜 탄 HC 플러스 CO 가스가 여기서 탄다 이 말이에요. 타면서 센서 1에서의 온도보다 센서 2의 온도가 높다. 그러면 이거다. P0420과 0430이 뜬다. 여기서 한 100도씨 정도 차이 났다. 그럴 때는 P2096, P2098 이쪽으로 뜬다. 아니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그런데 이해를 못하시니까 제 차도 P0430이 떴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오셨어요. 영상을 제대로 보셨더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P0430 공원비가 안 맞았구나, 촉매에서 후연소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셨더라면 엔진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곳에 또는 그동안에 본인께서 다니던 정비업체에 가셔서 엔진 정비를 좀 부탁하면 고쳐줄 건데 간단하게 문자로 보내주셔서 제가 음성으로 답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 또다시 뭐 어떤 표현도 없으셔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자동차는 이렇게 정상적인 진단을 통해서 정비하셔라. 엔진이죠. 여기서 폭발을 해서 배기가스로 보낸다. 그때 촉매를 거치간다. 촉매 앞에 있는 센서 1하고 S2라고 한다면 센서 1 온도, 센서 2의 온도 이쪽이 높으면 P0420, P0430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근데 엔진 상태가 좀 낡았어. 그래서 엔진에서 성능이 많이 나빠졌어. 그때는 여기 온도, 이거 온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온도 자체가 낮은 T1, 즉 S1의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 그리고 여기는 얘보다, 즉 T1보다 더 낮은 T2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으로 따지면 이렇게 얘가 높고 얘가 너무나 낮다. 이때 뜨는 것이 P2096, P2098이다. 여러분 생각에 어렵습니까? 아주 쉽지 않습니까? 혼돈될 게 뭐 있어요 이거.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결론 1번 냉각수입니다. 비중 플러스 pH를 통해서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운영하는 지역에서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을 만큼의 낮은 비중으로 맞춰주라. 두 번째, 오일 점도를 맞춰서 넣어라. 오늘 다녀가신 분 자동차는 0W의 20 자동차예요. 이걸 써야 돼요. 그런데 5W의 30인가를 넣었어요. 당연히 오일 점도가 안 맞는 거죠. 생각고 넣어줬을 거예요. 그 정비사분은. 결론은 무신경하고 그냥 고객을 위해서 넣어주셨겠지만 한편으로는 고생 좀 해라.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극역품의 오일이 이건데 왜 뻑뻑한 오일을 넣어주냐 이 말이에요. 이걸 넣음으로써 밸브 리크가 생긴다는 거예요. 밸브 기밀 누설이 생긴다. 자, 밸브가 닫혀 있어요 이게. 근데 오일을 나쁜 걸 쓰면 이렇게 떠요. 어때요? 밸브가 뜬 상태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밸브가 가려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밸브가 완전히 밀착된 거예요.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밸브가 떠 있는 상태에서 폭발을 하니까 이쪽으로 밸브가 떠 있는 틈을 타고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 불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 점도는 밸브 리크를 막기 위해서 꼭 규격품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냉각수에 비례한 점도. 예를 들어서 냉각수의 비중을 마이너스 50도짜리로 맞췄어요.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20을 사용하면 엔진이 시끄러워요. 너무나 묽어져서. 그때는 이런 경우는
30이나 40을 가야 돼요. 그런데 살살살 다니는 시내 주행에서는 좋은데 속도를 내고 고속도로를 다진다? 그때는 30도 많아요. 왜? 비록 이렇게 높은 비중으로 넣었을 망정 달리면서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외부 공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넣었으면 시내에서 되는 거고, 만일에 고속도로로 간다면 또다시 20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넣었어도. 그럼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아주 혼돈되잖아요. 그래서 냉각수를 통해서, 즉 사람으로 말하면 적절하게 옷을 입으면 내 체온이 36.5도씨에 일정하게 되면 난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또한 냉각수 비중을 잘 맞추고 pH를 맞춰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해주면 오일 점도도 늘 살아있는 상태가 되고요. 마모도도 줄어들고 밸브 리크가 생길 일도 없고 소음도 줄어들고 압축이 좋아졌으니까 압축말 온도값이 높아져서 연소불량도 없어지는 겁니다. 곧 배출가스로 나가는 탄화수소나 CO가스가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 점도가 필요하다. 세 번째가 뭐예요? 가솔린 차니까 플러그 갭. 플러그 갭이에요. 1.0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써 있어요. 1.0이면 1.1부터 0.9mm로 맞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차량의 컨디션, 냉각수와 오일 점도 상태에 따라서 플러그 갭은 메이커에서 제시한 이런 규격보다 더 커지는 가령 1.2 또는 0.8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냉각수하고 오일이 선행된 다음에 엔진의 컨디션을 보고 플러그 갭을 스펙대로 맞출 거냐, 스펙보다 키울 거냐, 스펙보다 줄일 거냐,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HC라고 하는 물질과 CO가스의 생성을 막아버리는 방법이다. 얘가 안 나오면 촉매에서 또 태울 일이 없다. 후연소할 일이 없다. 곧 얘가 너무나 많이 나오면 P2096, P2098, 조금 나올 때는 P0420, P0430이 뜬다. 조금 나올 때, 많이 나올 때 이렇게 구분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다 촉매 효율 불량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알뜰하게 정비할 생각을 갖는다면 제 영상은 하나만 보지 마시고 2개, 3개, 4개 아니면 고장 코드 편에 있는 영상을 다 보시거나 바빠 죽겠는데 뭘 언제 봐요. 그러면 돈 쓰시는 거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돈 마구 쓰셔야 돼요. 돌아야 되니까 경제가. 그게 싫으면 영상 꼼꼼히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당장 가서 고치라는 것보다 내일 고치든 모레 고치든 정비는 하되 신중한 선택을 해라. 어디 가서 정비할 것이냐? 옆에 있는 데로 갈 것인가? 그동안에 내 차를 봐주던 곳으로 갈 것인가? 새로운 곳으로 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께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돈은 세이브가 돼요. 이 세이브. 돈을 안 쓰면 전략이 되는 거죠. 불필요한 정비를 하지 않는 것도 투자가 아닐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정비는 진단과 정비가 맥을 같이 간다. 곧 진단을 안 하고 냉각수를 바꿔봐. 오일 바꾸라고 하니까 바꿔봐. 맞지 않는 점도 오일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일 바꾸라고 하니까 오일 바꾸는데 전에는 20을 썼는데 이번에는 40을 쓴다.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내 차는 소중하니까. 아무리 소중해도 규격을 써주던가 아니면 이거 얘가 잘 움직이는 오일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책을 펴놓고 들어가는 포지션까지 다 그려서 알려드리면서 방송하기는 좀 벅차고요. 시간 나시는 분이 오신다면 이 부속이 자리하는 위치와 이런 밸브가 들어가는 위치, 얘가 들어가 있고 밸브가 열리고 닫히고 위에서 브러쉬를 통해서 캠축이 돌고 있고 메커니즘을 좀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한계상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혼동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찍고 또 찍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10분이 봤으면 최소한 7, 8분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한두 분 정도는
이해를 못하시면 그냥 저한테 찾아오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정비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권영호가 바라는 여러분을 향한 소망입니다. 서서히 겨울 속으로 갑니다. 예전과 같지 않은 겨울입니다. 시베리아 쪽에서 굴려도 되는 자동차의 수준이라면 과감하게 비중을 낮추십시오. 유동성이라는 거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겁니다. 냉각수 비중이 높을수록 유동성이 나빠진다. 적절하게 맞아야 된다. 곧 엔진 내부를 잘 흘러가는 냉각수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잘 흘러가지 않는 냉각수도 많더라. 어떤 차? 직접 건드린 차. 안 그렇습니까? pH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비중만 맞춘다고 적당히 맞춘 거예요. 그래서 산성수가 됐거나 중성수가 돼버렸어요. 전보다는 가벼워진 것 같은데 차가 뻑뻑해졌네. 이걸 느껴지는 겁니다. 냉각수는 내가 맞춘 것이 잘못이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